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적인 피그마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웹 디자인을 직접 해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과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용법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엄청 편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그마를 열고 디자인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피그마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피그마 작업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포토샵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랑 이 피그마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앞으로 피그마 작업에서 좀 더 정확한 어떤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사이트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위에는 헤더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푸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쉽게 이 헤더 영역에서는 여기도 써놓긴 했지만 로고나 내비게이션 또는 유저 메뉴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바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푸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정보나 저작권 표기나 약관, 고객 지원, 사이트 맵 같은 것들 SNS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트의 구조는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코딩에서 어떤 구조와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는 사이트에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HTML이라는 전체적인 문서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피그마의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코딩의 어떤 구조와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디자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까 해요. 자, 일단은 HTML이라는 문서를 전체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겠고 이 선언을 하고 나서 헤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더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 헤더는 문서의 다양한 옵션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도 다양한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바디의 태그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가 이제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와 이 바디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디의 시작, 이 부분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헤더라는 부분을 만들고 또 메인이라는 부분과 푸터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헤더 영역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메인 부분은 이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푸터는 이 부분, 푸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의 태그를 보면 헤더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는 존재하지만 사실 이 바디라는 영역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메인이 이 바디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바디를 썼느냐?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할 때 우리가 이제 사이트 구조를 설명을 할 때 보통 헤더, 바디, 푸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태그에서는 좀 다르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바디 영역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들어가는 영역, 그래서 피그마 프레임에 해당,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전체 프레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때 기본 디바이스 프레임을 만들 텐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가 들어가겠고요. 여기서 헤더를 선언을 하고 이게 닫는 표시거든요. 이제 닫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디자인할 때 헤더 부분이 여기서 열리고
여기서 닫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그었을 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열리는 부분, 그 다음에 닫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박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헤더에는 로고, 내비게이션, 유저 메뉴 등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바디라고 했죠. 그래서 열고 닫는 부분이 항상 있겠고요. 그래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구조상 바디에 해당되는 본문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푸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해서 이 박스라는 어떤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안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도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이 바디 영역에 이런 디자인을 이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섹션이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섹션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섹션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섹션을 일단 선언을 해주고 마지막에 닫아 놓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 형태로 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섹션을 전체 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전체 박스가 이 전체를 감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박스가 들어가고, 그 안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타이틀 에어리어, 타이틀이 들어가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div라는 걸로 보통 이제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프레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를 열고 닫는 부분, 그래서 이 박스가 열고 닫는 부분, 그 안쪽에 이제 H2라 해서 이제 제목이들 헤드라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헤드라인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부분, H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P라고 해서 본문을 쓰는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영역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타이틀 에어리어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고 제목 박스가 있고 본문 박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또 새로운 여기 포트폴리오 리스트가 들어가는 박스가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썸네일이라 해서 요거 한 칸이죠. 이 썸네일이 들어가는 또 박스 하나가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박스가 나머지도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냥 막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나눠가면서 안쪽에다 배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에 기반한 어떤 디자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물론 디자인을 하면서 굳이 이런 구조를 지키지 않고 디자인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코딩을 염두하고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미지를 뽑아낼 때는 자유롭게 디자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디자인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일단 개발자와 협업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브 모드라고 있는데, 지금 무료 버전에서는 누를 수 없지만 이게 유료 버전으로 가면 우리가 만든 디자인에 대해서 코드를, 이렇게 스타일 코드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을 잘 나눠놔야만 나중에 코딩할 때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충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막 집어넣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코드를 활용해서 실제 코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지금 설명한 이 구조를 꼭 잘 지켜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부터 웹 디자인에서 기본 구조를 잡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임을 이렇게 누르시고 데스크탑을 눌러서 기본 프레임 하나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는 데스크탑 사이즈가 1440에 10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뭐 다들 1440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20에 1080 사이즈로 일단은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는 그냥 화면상 FHD 모니터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드는데, 그냥 원래 사이즈대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1440, 1024.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는 제가 메인 페이지니까요.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일단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만드실 때는 프레임 이름을 항상 지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레이어에 쌓이는 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세로로 늘려가면서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문서의 시작 부분에 가이드를 좀 긋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hift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룰러가 만들어지는데 이 룰러에서 가이드를 하나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메인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을 이제는 늘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을 미리 조금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지금 레이아웃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레이아웃 가이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가이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컬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의 개수는 12, 그러니까 12개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레치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센터를 두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마진, 바깥쪽 마진 여백을 얼마나 두겠느냐. 일단 사이즈를 144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들어가는 컨텐츠 폭을 1200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여백을 120을 주시면, 자, 이렇게 120을 주시면 이 가운데 폭은 아마 120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럼들 사이 간격을 거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 거터를 20픽셀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고요. 디자인을 할 때 일단 불편하면 Shift G를 눌러서 이렇게 꺼두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꺼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메인 부분에 우리는 먼저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레이아웃 부분에 이 아래쪽에 플로우가 있고요. 이 플로우에 다양한 이런 화살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화살표, 우측 화살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살표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올려보시면은 뭐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선 이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일단 안쪽에 요소를 집어넣을 때 얘들이 나열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부분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세로로 나열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로 방향의 오토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든 얘네들은 옆으로 배치가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만 배치되도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을 아까 봤던 여기에 있던 헤더, 그 다음에 바디, 푸터로 먼저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구분하는 것부터 해볼 건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세팅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가로 크기고 얘는 세로 크기입니다. 이 전체 프레임의 가로와 세로 크기. 그래서 옆에 눌러보시면은 픽스드라는 게 있고 허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과 맥시멈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픽스로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가로는 지금은 키울 예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세로 공간은 허그로 두셔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 픽스로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픽스로 일단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요소의 정렬 방향, 그러니까 정렬이 어디로 정렬이 되도록 하겠느냐. 자, 일단 요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박스 하나를 넣어서 색상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붙잖아요. 근데 얘를 누르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렬하는 기준은 왼쪽 상단이나 가운데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가운데로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 정렬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꽉 채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다만 위쪽으로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갭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요소를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지금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얘를 누르고 컨트롤 D 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걸 땡기셔도 얘는 위치를 무조건 여기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 놓으시면은 실제로 안에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배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프리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상태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유롭게 배치가 안 됩니다. 여기 설정한 대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쨌든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10이라는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50으로 넣게 되면은 이 사이가 50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패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체 공간 안에서 이 바깥쪽에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겠느냐. 그래서 위에 만약에 위아래 간격을 50으로 넣게 되면 여기 이미 여백이 한 이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우 상하 모든 여백은 0으로 만들어 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간을 구분부터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이제 헤더가 되는 부분이겠고, 이 부분은 바디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푸터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을 일단 바꿔 놓을 겁니다. 헤더와 바디, 푸터로 일단은 프레임을 세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헤더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바디, 이 부분은 푸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꽉 채우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당겨서 이렇게 끝까지 맞추셔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여기에 필 컨테이너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정확하게 딱 맞게 꽉 차게 되는데, 물론 얘를 이렇게 당겨서 끝에 붙이시더라도 얘는 필로 바뀌어서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끝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얘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간을 구분시켜 놓은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색상도 넣을 수 있고 색상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 방향으로 나열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 고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세로도 일단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여기서 세로는 아까 허그 설명을 좀 안 했는데, 허그라는 거는 안쪽 컨텐츠 내용 양에 맞게 이 전체 프레임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이 이제는 늘어나더라도 같이 따라서 이 메인 프레임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그렇게 만들 때 쓰는 게 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렬을 하는 기준, 지금은 꽉꽉 채우니까 사실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렬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갭은 이 컨텐츠 내에 이 요소들이 있죠. 컨테이너들의 어떤 사이의 간격, 이걸 조절하는데 지금은 0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깥쪽에 들어갈 여백을 말하는 건데 지금도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클릭 컨텐츠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잘려나가게 하겠느냐 아니면 안 잘리게 하겠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에 부분에서 이 헤더 부분이죠. 헤더 부분에 아까 뭐가 들어간다 했죠? 로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뭐 유저 메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렬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로고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유저 메뉴,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럴 때는 오토 레이아웃 사용할 때 아래쪽 방향이 아닌 우측 방향으로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소를 집어넣으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로고 들어가는 박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높이가 허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쪽에 어떤 요소를 넣으면 그 크기만큼 얘가 같이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헤더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미리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정을 해서 픽스로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자, 높이를 한 80 정도 한번 넣어보고 얘를 픽스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만 안쪽에 어떤 거를 넣더라도 크기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도
그죠?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로고 들어갈 박스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요소를 넣을 때는 이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로고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해서 로고가 들어가는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겠고, 이 안에다가 로고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우선은 제가 레이아웃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디자인 요소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3개를 만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뉴가 들어가는 자리고, 이 부분은 유저 메뉴라고 일단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메뉴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걸 어쨌든 디자인 하려면은 얘네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배치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얘는 왼쪽에 붙고 얘는 우측에 붙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간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으로 일단은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는 왼쪽 중앙으로 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사이즈를 정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놓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중앙으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간격이 지금 10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토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토가 있죠. 오토를 넣으면 이렇게 얘는 왼쪽에 가고 얘는 우측, 얘는 가운데 이렇게 배치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체 공간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여백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좌우 여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한 120 정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여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80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로고가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 높이를 내가 어느 정도로 만들겠냐에 따라서 이거를 여백으로 줄지, 아니면 얘 자체의 크기를, 높이를 내가 지정을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백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네들 높이를 나는 한 40 정도로 잡겠다. 그러면은 40을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20 정도를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 뭐 여백, 위아래 여백이 20, 20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높이를 필로 채우게 되면 여백 설정한 것만 빼고 그 크기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백은 그냥 0으로 두시고 이 높이 자체를 내가 40으로 잡겠다, 직접 선택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맞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뭐 선택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 이용하셔가지고 안쪽에다가 여러 가지 메뉴를 넣으셔도 됩니다. 뭐 이왕 만든 거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방향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허그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허그를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마찬가지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글자들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 간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기본 한 20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늘릴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도 일단 넣어 볼게요. 좌우 여백은 일단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에다가 바로 텍스트를 쓰셔도 되지만 프레임을 만들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허그가 되어 있어서 허그를 가로 방향으로 허그가 되어 있네요. 요거를 이제 픽스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세로를 해버려 가지고 얘는 필 컨테이너로 얘는 40으로 그냥 고정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우선 몇 개를 넣을까요? 뭐 about 하고 몇 개 할 땐 뭐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은 20을 넣어 놨으니까 20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안쪽에 얘네들은 색상을 조금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고, 여백이 또 들어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세로 방향으로 필로 꽉 차도록 넣어 볼게요. 필 채워서 집어넣도록 하고,
이 안에 이제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흙으로 가로 방향을 감싸면 되겠죠. 그럼 가운데 배치되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만들어집니다. 물론 너무 늘어나게 되면 옆에하고 좀 부딪히게 되는 상황도 생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메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이 프레임 안에 글자를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의 어떤 영역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디 영역에 또 우리가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메인에 비주얼 배너가 하나 들어가겠고 컨텐츠들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배너와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을 써볼 겁니다. 자, 요걸 누르시고 마찬가지 가운데다가 배치되도록 일단은 만들어 볼 거고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션마다의 간격인데 일단 한 16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좌우 여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넣을 건데요. 일단 얘는 고정을 좀 시켜놓고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넣어 봅니다. 자,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게 되겠고, 마찬가지 가로를 꽉 채울 거고요. 여기에는 메인 비주얼이나 어떤 배너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메인 배너 자리를 만들어 놨고, 얘는 일단 놔두고 제가 밑에 들어가는 이제 다른 컨텐츠 내용을 집어넣을 공간들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되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 컨텐츠가 나왔을 경우에, 자,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옮기시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좋은 점이 이렇게 내용을 쉽게 이동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유지 보수가 쉽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배치하는 상태에서 배치를 해버리면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옮겨서 맞춰야 돼요. 그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굉장히 유용하다. 물론 오토 레이아웃을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이동이 필요 없다거나 디자인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될 때는 오토 레이아웃을 쓰는 게 오히려 안 좋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일단 큰 틀에서 섹션을 구분을 해봤고요. 이 메인 부분에서 뒤에다가 뭐 이미지를 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넣을 수 있겠죠. 지금은 레이아웃만 하는 거니까 레이아웃 위주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 내용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우선 색상 자체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 색상 그대로 보이도록 일단 만들어 놓고, 이 프레임에다가 이제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마찬가지로 구조상 위에 제목 영역이 나오고 아래쪽에 썸네일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세로 방향으로 일단은 배치되도록 오토 레이아웃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20 정도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왜 넣었는지. 그 다음 위아래는 0으로 둡니다. 여기는 간격 없이 그대로 둘 거고요. 안쪽에 컨텐츠 제목과 이제 썸네일 영역이 나오는 그 사이 간격은 한 80 정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160 썼으니까 저는 여기서 한 80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80을 넣어 봤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끝까지 채운다라는 거는 이 여백을 빼고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백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제목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여기는 썸네일이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세로 방향을 흙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컨텐츠가 늘어나더라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박스는
최대 폭을 지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끝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필로 끝까지 채워졌잖아요. 자, 채워졌기 때문에 너무 큰 폭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디자인, 아까 제가 가이드 만들어 놨지만 1200폭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맥스라고 돼 있죠. 맥시멈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최대 크기를 120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는 1200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치가 지금 왼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오토 레이아웃에서 배치를 가운데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안쪽에 얘는 이 가이드에 맞게 딱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 전체 크기를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일단 가이드를 꺼놓고요. 안쪽에 박스만 보이도록 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전체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운데 폭이 늘어나지 않고 1200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같이 늘어나 버리면은 나중에 큰 공간에서는 너무 안쪽에 폭이 커지기 때문에 1200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맥스 값을 넣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두시고, 다시 색상은 빼도록 할게요. 색상은 빼고, 자, 이 제목 영역에 이제 제목 넣어야 되겠죠. 제목을 텍스트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지금 오토 레이아웃 사용하진 않았는데, 오토 레이아웃 없이 작업을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오토 레이아웃을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오토 레이아웃 넣으시고, 배치는 이 위쪽으로 상단에 붙여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은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는 사이의 간격은 한 40 정도 한번 넣어보고, 혹시나 저게 크면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를 잡아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아까 썼던 내용 그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붙였습니다. 행간하고 장하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40 간격이 떨어졌고, 요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좀 잘리는 부분이 보이죠? 요 잘리는 부분이 왜 생기냐면, 자, 일단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텍스트 부분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트림이라고 해서 버티컬 트림, 얘를 누르면 글자 크기에 맞게 이 박스가 조정이 되지만, 문제는 이 글자에 약간 삐져나가는 부분까지는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고 자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튀어나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에 있는 프레임 쪽에 가려지다 보니 잘리는 건데, 요거는 클릭 컨텐츠 체크 풀면은 보이도록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안 잘리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에 제목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자, 이 간격이 조금 넓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요걸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서 그냥 바꾸시면 되고, 지금 40 정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썸네일이 들어가는 영역에다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 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끝에 있는 이 그리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거는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조금 요런 썸네일 집어넣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누르고 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쪼갰느냐,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3개, 2개로 한번 해볼게요. 3칸,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2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가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1200 잡아놨었죠. 근데 이게 지금 12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로 채우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설정을 좀 바꿔두도록 할게요. 이게 저걸 바꾸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시 풀려버린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일단은 픽스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은 일단 20 정도씩 넣어 놓도록 할게요. 10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2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여백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안에, 이 칸 안에 이제 이미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미지 넣을 때도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필러, 여기에 이미지 누르셔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 요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야 뭐 바꾸시면 되겠죠.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넣어놨고요. 여기 왜 2개씩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고, 이미지는 나중에 여기를 눌러서 바꾸시면 되겠죠. 뭐 이미지 바꾸는 방법이 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인스턴스 스왑이라는 기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리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편하게 넣을 수 있다. 다만 이걸 옮기게 됐을 때 이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고, 얘를 왼쪽으로 했을 때는 또 이 자리가 바뀌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뭔가 조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를 만약에 위치 옮기고 싶다 하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거를 밖에 빼놓고 쓴다 그러면 조금 쉽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얘를 빼놓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좀 편하게 끌어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놓고 배치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는 이동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기능을 한번 보면, 여기에 이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크기들을 자동으로 정렬을 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잡히는데 이 부분만 좀 좁게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 또는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에 프레임을 이만큼 늘리게 돼도 여기서 2칸을 써서, 이렇게 2칸 썼다고 나오죠. 2칸을 써서 배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법을 쓰시든 관계는 없지만 이런 그리드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크기를 한번 줄여보면 얘도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긴 하지만 일단 여기가 붙어버리는 공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배치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필 컨테이너 요거를 넣어 두셔야 돼요. 얘가 안 들어가면은 저게 겹치는 부분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필로 채워 두시고요. 지금 다 채워져 있네요. 얘만 안 채워져 있고, 그러면 얘를 줄인다 하더라도 같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박스만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반응형 사이트 있죠.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만들 수 있겠고, 자, 이 방법 이외에도 제가 이걸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외에도 자, 요거는 좀 줄여놓고 다시 복사를 하나 해서 이 부분을 여기 우측 배열하는 거 있죠. 이제 우측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써서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측 배열 누르시면 여기 우측에 뭐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정해 놓은 공간보다 안에 있는 컨텐츠 양이 많을 경우 아래쪽으로 내려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 바깥쪽까지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이어 이 바깥쪽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슬라이드 기능 만들 때 할 때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다시 눌러 볼게요. 꽉 차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정렬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해봤고, 또 다른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설명을 웬만하면은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늘려놓고 또 다른 방식의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을 이렇게 옮기면 다 옮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얘네들을 좀 지우고 지워버리고, 일단 다 지워볼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 여러 개 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시면은 지워집니다. 이 프레임을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 건데, 자, 왼쪽에 이미지 넣고 우측에 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 공간과 글이 들어가는 공간을 두 개로 크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뭐 높이는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필로 할게요. 이거 나중에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번 해 놓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절반으로 반반씩 하려 그러면 둘 다 가로를 필 컨테이너 넣어 놓으면 이렇게 반반 크기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미지 하나 넣어 보면,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또 글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 뭐 제목이나 이런 글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럼 또 아래쪽 방향 누르셔가지고 이 안에 마찬가지로 일단 사이즈부터 먼저, 허그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케이 되어 있고, 넣어서 제목 들어가는 부분 가로로 채우는 게 좋겠고,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제목이라고 칩시다. 제목과 뭐 내용이 있다면 뭐 같이 묶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문을 따로 빼겠다 하면은 따로 빼서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넣고 싶다 하면은 뭐 버튼을 만드는 공간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렬을 뭐 오토로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정 간격을 만들어 놓고 싶다면 간격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으면 이 안에다가 이제 글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색상은 빼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잡으실 때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디자인 안쪽에 세부적인 것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구조를 짜는 거예요. 구조를 짤 때 내용을 계속 감싸서 뭔가 구분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큰 틀에서 레이아웃을 잡고 오토 레이아웃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댓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